김제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 시민의 방송 주간 탑뉴스의 남성훈입니다. 3월 넷째 주 주간 탑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24일 지면으로 발행된 김제 시민의 신문 주요 소식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제 시민의 신문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한 점 전해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간 탑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주요 소식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2일 도내 한 방송에서는 박준배 시장이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는지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박준배 시장은 이튿날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무원 채용 과정에 특혜가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2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개최된 박 시장 해명 기자회견에서는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입에 오르내리던 박 시장 배우자의 금품 수수설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고 이에 대한 해명이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끝맺음으로 제기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것이 현장에 참석한 대다수 기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어제 모 언론 보도에서 나온 채용 관련 대가성 보도 내용을 접하고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는 비통한 심정 금할 길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비서 채용에는 전혀 대가 없이 저에 맞는 능력자를 임명했음을 밝혀드립니다. 방송사를 상대로 어떤 향후 대책들이 있는가요 혹시? 기자님들이 저를 지켜보셨지만 제가 그렇게 고발당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신이 고발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 정치를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가고 싶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한번 밝히는 이유는 네거티브 전략에 빠져들지 마시다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정책 선거로 가겠다라는 겁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은 박 시장의 해명이 있었지만 의혹은 가라앉지 않는 분위기라고 서술하면서 박 시장 부인의 금품 수수설이 꼬리를 물고 소문이 번지고 있는데도 의혹 제기 진원지에 대한 박 시장의 강한 고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녹취와 문자 메시지를 제시한 제보자의 증언을 빌어 인사청탁을 하면서 돈을 전달한 방법, 건넸던 돈을 박 시장 부인으로부터 되돌려받은 시기, 구체적인 액수 등을 알렸고 이와 함께 인사 부탁은 받았지만 돈을 요구한 적도 받은 적도 없고 사실 무근이다라고 하는 박 시장 부인의 입장도 함께 실었습니다. 금품 수수설에 대한 제보자와 박 시장의 부인이 증언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명목으로 시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이 선거를 앞두고 끼워넣기 위한 선심성 예산들로 가득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제 시민의 신문은 지방선거를 앞둬서인지 미래에 대한 투자보다는 선심성 예산이 지나쳐 바야흐로 선거 전국임을 실감하게 된다면서 선출직들이 선거를 앞두고 선물 보따리를 푸는 형국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음에도 모범 이통장 해외 연수 3,750만원, 퇴직공무원 국내 연수 3,300만원을 계상했다고 밝히고 시의원 재량사업비 성격인 주민수건사업비를 기존 20억에서 21억을 추가한 것과 더불어 시장 재량사업비 성격인 지역활성화사업비가 기존 51억 4천만원에서 41억 7천만원이 추가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신문은 배수개선사업 기존 69억에서 24억 추가와 농로포장공사도 기존 25억에서 8억 6,500만원을 추가시킨 점을 강조하면서 혈세가 시민의 눈을 속이는 정치인들의 표박갈이 비용으로 쓰일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각종 혜택을 통해 타 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막는 한편 인구를 유입하려는 취지로 시행되고 있는 우리시 인구정책 중 일부가 혜택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제각각인 상황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문은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와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를 예를 들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제도의 경우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집을 구하면 연간 200만 원 한도로 최대 7년간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혜택을 받는 도중 만 39세가 넘어 청년이 아니게 되면 그 시점부터 우리시 인구정책 및 지원 조례에 근거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게끔 돼 있는 반면에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제도의 경우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행복주택에 입주하게 되면 2천만 원 한도로 임대보증금을 시가 대신 납부해주고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서 이 경우에는 만 39세가 넘어가 청년의 자격이 상실된다 하더라도 지원된 임대보증금은 회수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도했습니다. 이 외에도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세대당 매월 10만원씩 5년간 최대 10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부부 주택수당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만 39세가 넘어가 버리면 청년이 아니게 됨에 따라 지원이 중단됨을 알렸습니다. 신문은 조례에 미처 구체적인 근거를 담아내지 못해 유보된 정책이 담당 부서의 자의적 해석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셈이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청년 정책의 도입 취지에 맞게 대상자의 첫 수혜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혜택을 연장시키는 것이 시민들에게 유리한 행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이번 주 김제 시민의 방송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제 시민의 방송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오는 31일부터 도의원 후보자들을 초대해 공약과 소신, 경력 및 판단력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첫 순서로는 신정식 님을 모시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3월 31일 오후 3시 생방송으로 있을 릴레이 인터뷰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활동함에 있어 매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